책을 읽었는데 책 표지를 덮으면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독서가 삶을 바꾼다 해서 마구 읽었지만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느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이번에 소개할 책 메모 독서법의 저자 신정철님은 여러 해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남는 독서를 하는 법과 더 나아가서 서평과 같은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는 독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자는 메모 독서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1번, 메모하면서 독서하기. 눈으로 그냥 볼 때보다 손으로 다시 적는 게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책 내용을 정리할 때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문장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밑줄을 치고 책을 보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옆에 메모를 해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이죠. 전 책에 못 쓰는 거 싫어요. 깨끗이 읽어야 중고서점에도 팔죠. 저는 돈이 없어서 도서관이나 친구들에게 책 빌려보는데 그때도 막 줄치면서 보나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자뿐만 아니라 다독가들은 책은 웬만하면 사서 보라고 책을 노트처럼 쓰라고 하시지만요. 요새 좋은 책들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책값도 만만치 않고요. 저도 원래 책을 깨끗이 보는 타입이었는데요. 책에 밑줄 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죠. 하지만 확실히 밑줄 치고 안 치고는 정말 머릿속에 남는 정도가 다릅니다. 얼마 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몇 달 전에 빌린 책을 또 빌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때는 눈으로만 보던 때라 기억이 안 남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읽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그래도 책에 즐거기 싫다. 난 정말 돈이 없어서 빌려볼 수밖에 없다 하시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밑줄 칠 때 그냥 연필로 줄을 긋습니다. 나중에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여한 책인 경우는 플래그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플래그를 붙여서 페이지를 표시해두죠. 어떤 생각이나 의문이 떠오를 땐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모합니다. 그냥 책을 보면서 바로 필사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제 경우는 처음 볼 때 중간에 필사한다고 따로 노트에 적으면 흐름이 끊기고 뭐가 중요한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자분도 책은 두세 번은 반복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두 번째 볼 때 훑어보면서 밑줄치기로 쓰인 플래그 스티커를 떼어내면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면 노트에 적어보고 메모를 적은 포스트잇은 떼어내서 같은 노트에 바로 붙입니다. 뒤의 이야기의 독서 노트가 바로 이것.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독서라는 일련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독서에 쓴 시간을 더 값지게 만드는 행동인데요. 밑줄만 치고 메모해도 그 책을 다시 꺼내보지 않는 이상 기억을 되살리기는 힘듭니다. 그 책의 감상, 생각, 별점, 중요 문장을 그대로 적었기에 책의 간략 요약본이 되는 것이고 혹시나 도서관 책이나 여러 사정으로 소장한 도서들을 정리해야 할 때 작은 노트들만 있으면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 원본 책보다 소장이 더 용이합니다. 노트도 부담스러우시면 메모 앱이나 독서 일기 앱 등을 독서 노트로 활용해서 저장하면 되고요. 웬만하면 손으로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것도 시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3번 독서 마인드맵 그리기. 책의 내용을 마인드맵이라는 기술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인드맵이란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생각 정리 방법으로 내 신경망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는데 착안해서 생각의 흐름도 내 신경망과 비슷하게 방사형으로 펼치면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이란 책이 따로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 독서법에도 간단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마인드맵을 쓰는데요. 머리가 복잡할 때 키워드만 적어서 가지치기를 하면 금방 생각이 정리가 되니 한번 그 방법을 알아두시면 쓰임새가 많을 듯 합니다. 마인드맵은 서평을 쓴다던가
책에서 인용문을 찾기 위한 재료 모으기 과정인데요. 저도 책을 보기만 하고 서평은 많이 안 써봐서 항상 글쓰기가 힘들었었는데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키워드만 뽑으면 정말 편하고 빠르게 어떤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마인드맵을 써서 이 책 메모 독서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종이에 주저리 쓰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되네요. 저는 이번에 엑스마인드 젠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요. 트라이얼 버전이라도 기능 제한만 있지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마인드맵과 밑줄 메모를 활용해서요. 서평도 처음에 쓰려면 막막하고 자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서평을 쓰라고 제안합니다. 내가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은 작가와 다른지 적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는 행위 자체로도 글쓰기 연습도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메모 독서의 습관화입니다.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독서 노트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써보는 거예요. 저도 귀찮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 줄 요약으로 이 책 읽었다 정도로 남기기도 합니다. 책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 기왕 책을 보고 있으니 서평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메모 독서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메모 독서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책이라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지의 책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